아직도 10명 중에 4명은 무주택자라는 거죠.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 동안 모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갭 투자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을 사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지수가 100이 넘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 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미 그 지수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 146%로 전달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전국으로는 139%, 강원도도요. 지금 151%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아졌지만 실제 구매 여력은 많이 떨어지는데요. 수도권 거주자 소득 대비 수도권 집값 배율이 통계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월급이 인상하는 것보다 집값이 빨리 올랐다라는 뜻이에요. 2000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 배수 PI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수도권의 경우에 8배로 증가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8년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증가폭이 아주 큽니다. 광역시 기준으로는요, 2019년 5.5배에서 6배로 늘었고요. 도 기준으로도 3.6배에서 3.9배로 증가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년 코로나 유행과 또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 등이 높아지면서 PIR이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자가에 거주하는 자가 점유율은요,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요. 자가를 보유하는 자가 보유율도 또 낮아졌습니다. 자가 보유율이 낮아진 것은 가구가 많이 분화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국토부의 분석인데요. 아직도 10명 중에 4명은 무주택자라는 거죠. 집값 상승이 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 동안 모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갭 투자예요. 갭 투자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서 전세를 놓는 방법인데요. 최근에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갭 투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갭 투자에 대한 통계가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보는 통계치와 민간이 보는 통계치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 동향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공공 기준으로는 52%가 갭 투자다라고 했는데 민간 기준으로는 13.5%가 갭 투자다라고 해서 너무 차이가 크다. 이게 통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에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 중에서 갭 투자 거래는 52%로 집계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서 제공한 통계를 보면 갭 투자 비율은 13.5%에 불과합니다. 정부 통계는 10채 중에 5채가 갭 투자, 민간은 10채 중에 1채가 갭 투자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0년 6.17 대책에서
갭 투자는 투기다라고 규정을 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게 됐죠. 대출 문턱을 높이고 또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에는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라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현상이 맞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초과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렇죠. 갭 투자가 아닌데 갭 투자라고 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시장이 혼란이 되기 때문이죠. 정확한 통계 작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 갭 투자 중에서 되게 특별한 갭 투자가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에서도 갭 투자 열풍이 일다고 해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가운데서 110건이 전세 매물로 나왔고요. 월세로 나온 것도 28건으로 확인이 됐어요. 전체 물량 중에서 23%가 임대 매물로 나온 건데요. 공공분양 단지에서 이렇게 임대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5년, 그 이상이면은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당시에 전매 기간만 3년으로 정해졌고요. 의무 기간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인근의 시세가 비슷했다라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분양 이후에 수도권 집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희망타운의 전세 호가가 전용 40제곱일 경우에 2억 3천에서 3억 원인데 과거 분양가는요 1억 9,800이었습니다. 55제곱 같은 경우에는 2억 3,600만 원으로 분양했는데 전세가는 2억 5천. 그러니까 전세를 주고도 분양가를 회수하고 남는 거죠. 3년 후에 전매가 가능해지면 입주하지 않고도 바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게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에 모집 공고를 내고 올 초에 당첨자를 발표한 양주, 회천, 신혼희망타운 경우에도 의무 거주 기간이 따로 없었어요. 이게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나 사전 청약 물량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집값이 계속 올라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서울의 주요 재개발 사업도 되살아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업을 포기했던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이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포구 아현 뉴타운의 해제 구역인 염리 4구역, 5구역 재개발 사업이 하나씩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지난달에 주민 찬반 투표 결과가 76%로 재개발 추진에 찬성하면서 본격적인 정비구역 지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마포 쪽 이외에도 과거 뉴타운으로 묶였던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과거 노고산동 일대의 노고산 구역 역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에 들어갔고요. 양천구 신정 뉴타운의 옛 1에서 5구역도 정비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거여 마천 뉴타운 해제 구역인 마천 1구역도 조합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장이 뉴타운 역시 8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구역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중개수수료 논란이 많아요. 집값이 뛰면서 중개수수료가 수백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열풍도 뜨겁죠. 그래서 서울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접수 시작하고 이틀 만에 대부분 마감될 정도로 도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죠.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반값으로 복비를 낮추자라고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측은 물론이고 또 일반 소비자 측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냐, 중개 수수료가 7월 기준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인 10억 2,500만 원에 0.9%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922만 5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상한선을 제안을 하면서 개편안을 내놓은 건데요. 요 개편안에 따르면 중개 보수가 이제 최대 900만 원 정도였는데 500만 원으로 절반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중개업계는 뭐 당연히 반발을 했죠. 고가 구간은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뭐 필요하다. 하지만 중저가 일반 구간은 국토부가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공인중개사 협회 이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집값 급등과 함께 거래 건수가 늘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중개사 수업이 늘었지만 또 수입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소비자 단체는 집값이 올라가면 중개 보수를 더 많이 내는 이 요율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1억짜리나 10억짜리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돈을 더 받느냐. 차라리 거래 건당 일정 수수료를 내는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측 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이게 좁혀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실 뭐 고가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래가 또 정지되는 타이밍에는 사무실 문을 막 닫고 그러기도 하시거든요. 참 누구 편을 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